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 주말에 답답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악재라고 볼 수 없는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자, 이 전환가액이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행사가액.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중간중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고급진 말로 리픽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픽싱이 임박을 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악재로 여길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전에 옵티머스 펀드 있죠. 여기에다가 HLB 진양건 회장이 한 300억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HLB 쪽이 이제 원고가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하이투자증권가의 소송에서 이긴다고 한다면 그 대금에 대한 회수, 이런 부분 300억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판결이 8월 30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소하면 못 받는 거고 승소하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소해 봐야 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건 없고 승소를 하게 되면은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9월 1일, 8월 30날. 네, 요게 이제 중요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코스피 이전 건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이제 슬슬 보도가 시작이 되고 있고 HLB에서도 실제로 이제 공시로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주가가 바로 반전을 강하게 못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첫 삽을 뜬 것이기 때문에 뭐 코스피 이전 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못 떴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는 아직 없다. 네, 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리고 8월 달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집할 종목 한 종목을 추천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3개월마다 전환사채나 신주지검사채는 행사가액이나 전환사채가액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행사가액이나 전환사채가액이 낮아진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해서 주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기 쉽게 네이버에서 리픽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가가 낮아질 경우에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이거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 그냥 무한정 계속 시세가 낮아간다고 계속 낮출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좀 중간에 없어졌나요? 중간에 보시면 70%까지는 내릴 수 있지만 그 이하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점을 보완해서 발행 당시에 30% 내로 리픽싱 범위를 제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만일 4만 원에 발행을 했다고 한다면 70%면 2만 8천 원이죠. 네, 2만 한 8천 원까지만 행사가액이 조정될 수 있고 그 이하로는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뭐 잘 아시다시피 HLB가 주가가 뭐 사실 많이 내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리픽싱 조항권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내려갈 수 없는 가격대 근처까지 이제 온 그런 패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36회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6월 달에 조정이 됐고 그리고 8월 달에 조정이 됐죠. 근데요, 이게 발행 당시로 우리가 다시 가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발행 당시에 전환가액이 얼마로 발행이 됐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48,605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48,000원에 70%까지는 내릴 수 있지만 그 이하로는 어렵다. 그죠? 그러면 7, 8, 2, 56, 5 올라가서 4, 7, 28하고 336, 33,600원 이하로는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28,8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액을 내리는, 전환가액을 내리는데 이런 한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예전에 그 10이나 BW 발행된 상황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로 다시 왔어요. 이건 뭐 물론 6월달 기준입니다. 여기서 전환가액 같은 경우는 행사가액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조정비 약간 조정돼서 약간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이렇게 그 전환가액이 돼 있지만 이게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예,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CB, BW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지만은 자, 이 35회차는 이미 다 그 취득을 한 상태예요. HLB에서 그죠? 밑에 나와 있지만 그죠? 그런 상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34회 그죠? 34회 그리고 37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도 행사가액이 이게 그 과거에 그 발행했던 시점에 대비해서 70%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지금 현재 내릴 만치 다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돼도 그렇게 크게 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요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70%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의 70% 정도의 가격대로까지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 행사가액이나 전환가액이 이 리픽싱이 9월 1일 날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때 된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는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이 큰 폭으로 급락을 해서 주가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LB로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28,000원, 3만원 뭐 이런 정도 라인이 엄청난 지지대 라인이 되는 하방 경직성 있는 가격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건을 생각하시고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사실 뭐 9월 1일 리픽싱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내리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리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하이투자증권가의 소송건입니다, 여러분. 300억 정도거든요. 300억 정도인데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지한권 회장이 사제 출연해서 보존을 이미 한 상태고 2020년도에 얘기가 나왔고 여하튼 간에 그 3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에 소송을 걸었고요. 이것에 대한 결과 1심 결과가 이 8월 30날 나온단 말이에요. 8월 30날 나오는데 여기서 패소해도 뭐 별로 타격은 없는 것이고 이미 다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승소를 하게 되면은 이 300억을 다시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8월 30날 결과가 도움이 되면 되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리픽싱 건이나 또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그 하이투자증권가의 소송을 걸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저는 악재로 보이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코스피 이전 거는요, 이제 뭐 언론에서 취급하기 시작했고 이제 첫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재공시 기간도 있고 하니까 기대 요소가 생긴 거죠.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못 올라서 좀 실망스럽겠지만 이제 첫 삽을 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HLB이기 때문에 좀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힘을 내라고 HLB에 우리가 응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자, 오늘의 문구는 힘내라 HLB. 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요거 한번 좀 외쳐주시고 그리고 외쳐도 뭐 제가 소리는 못 들으니까 자,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한번 주세요. 네, HLB에 힘을 주고 저한테도 힘을 주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힘내라 HLB. 네, 이렇게 좀 보내주셔서 응원을 좀 많이 하시자고요. 네, 그리고 이 HLB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실시간 정보를 제가 제공을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부족한 점 이걸로 커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HLB라고 문자를 상단에 번호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이건 뭐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HLB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매매 잘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매집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매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8월 매집주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8월 매집주인데요. 그 가격이 뭐 너무 높거나 또 이제 뭐 몇천 원짜리 그런 어떤 잡주가 아니고 가격선은 적당합니다. 대개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선 정도 적당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죠. 네, 요 정도의 지금 현재 위치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8월 이번에 그 매집하는 매집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매집이 이제 돼야 되겠죠. 네, 지금부터 매집이 돼야 되겠지만은 핵심은 턴어라운드입니다. 네, 핵심은 이제 턴어라운드다. 요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턴어라운드 기업이면서 극저평가된 기업임을 일단 기억하시고 내용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PER이 4배 수준이에요. 4배. 되게 이제 보통의 기업들의 PER이 되게 10배죠. 10배인데 현재 4배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 매력적이죠. 네, 더군다나 이제 ROE, 자기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가 낮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리가 있어요. 네. 근데 ROE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되게 자기자본 수익률도 20% 내지 30%대 종목입니다. 자, 자기자본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종목들이 흔치 않죠. 그런 데서 매력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걸쳐서 그 PER, 퍼 배수가 최고치가 기록된 그 FN 가이드 자료가 있어요. 네, 대개 보면은 뭐 낮을 때는 뭐 2배수까지도 뭐 갔었죠. 2.77 뭐 이렇게도 갔었지만은 높을 때는 70대까지도 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높을 때는 거기까지 이제 갔었던 종목이고 우리가 이제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거를 일단 제외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퍼 배수로 볼 때는 대개 한 7배수 정도는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퍼 10배수 같은 경우도 이제 갈 수는 있지만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7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종목.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되게 금년도 EPS 그 예상치를 대비할 때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더블 정도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또 보면은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자기만 좋으면 뭐랍니까? 비슷한 기업하고 비교할 때 상대적 우위가 있어야 되겠죠. 되게 퍼 같은 배수가 지금 현재는 이제 2.95배수인데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낮은 게 이제 3.28 그리고 8.17 6배수 이렇게 퍼 배수에서도 지금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PBR 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ROE에 따라서 차이가 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ROE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PBR이 0.72밖에 안 돼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ROE가 높은 데 비해서 이 PBR 배수도 크게 증가해야 되죠. 되게 ROE가 한 28% 정도 되면은 PBR 배수는 되게 한 3배수까지도 적정한 거로 보고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네, 0.72배수입니다. 자산 가치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PBR이잖아요. 그 자산 가치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기업 유사한 다른 기업과 대비해서 ROE 배수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독보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이 종목은요. 올해 상반기까지가 실적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좀 처지다가 여기서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해가 올해이고 특히 그 올 상반기는 지났죠. 하반기에 실적이 이렇게 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뭐 물론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자료를 보여드리면 그 종목이 이제 티가 나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못 보여드리는 거는 양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실적이 쭉 가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기저 효과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네. 그게 메리트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기업은 미리 주문을 받는 기업이에요. 네, 미리 주문을 받기 때문에 하반기 주문을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여기서 벌써 확인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주문, 수주에서 벌써 이익이 급증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내년도 2024년도에 이제 증설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고요. 증설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수요가 급증하지 않으면 증설을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만큼 이제 수요가 앞으로 크게 폭증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되게 우리가 그 자본 대비 그 자본 전개 해가지고 되게 유보율을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유보율이 이게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유보율이 말이죠. 뭐 1, 2,000%가 아니고 2 내지 3만 프로 정도 돼요. 2 내지 3만 프로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무상증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은 아주 큰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폭발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인 강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부분도 큰 모멘텀이 됩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라는 모멘텀과 더불어서 극저평가라는 모멘텀과 더불어서 무상증자 가능성. 자, 요게 3대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종목은 우리가 꼭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 이 기관이 매집을 좀 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특히 그 투신인데요. 투신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흐름을 타는 매매를 하죠. 네, 금융투자나 이런 쪽하고 좀 틀리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그 자료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최근의 동향인데요. 기관 매매를 한번 보세요. 네, 기관이 많이 들어오죠. 네, 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인들이 많이 파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대개 투신에서 집중 매집을 하고 있다. 네, 이걸 봐야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가속도를 높일 때는 이게 이제 몇만 주 단위로 크게 증가하겠죠. 네, 기관이 매집을 하는 그런 메리트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관 매집이 시작되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생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초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많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한번 준비를 했어요. 네, 주봉 차트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요 정도의 모습입니다. 요 정도의 모습으로 예전에 21년, 22년도에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다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면서 막 올라오려고 하는 상승 초기 종목이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원형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특히 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핵심은 턴어라운드라는 거, 네, 그리고 극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무상증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이 부분이 매력적인 거다. 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 많이 급등한 건 소용이 없어요. 생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초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집하시기가 상당히 적당한 종목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매매 끝까지 그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수도 한 번에 하기보다는 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게 좋죠. 그게 바로 매집주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더블 정도는 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우리가 이번에 8월 달은 매집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네, 매집주를 하는 거라는 걸 좀 상기하시고요. 따라서 이 종목을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어떻게 해 주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8월 매집 종목 공개 오늘 드렸죠. 네, 비중 실어서 대박 좀 내야 되겠고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를 한 통 주시면 돼요. 네, 무료입니다. 당연히 뭐 문자 보내는데 돈 안 들죠.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고요. 제가 매수하는 타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도 타점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매수해서 매도 그리고 중간에 정보사항, 네, 이런 것들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려서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자, 매집주로 한번 대박 내보시자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